오늘 말씀드릴 비법인 뿌리는 겁니다. 약국에서 단돈 2,000원만으로 무서운 치과를 안 가도 되게 만들어주는 꿀팁입니다. 양치질 하실 때 잇몸에서 피가 묻어 나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말로만 듣던 잇몸병 아닌가? 또 치과 가야 하나? 걱정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저도 가끔씩 잇몸에서 피가 나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특별한 혼자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단돈 2,000원만으로 무서운 치과를 안 가도 되게 만들어주는 꿀팁입니다. 집에서 혼자 셀프로 약국만 갔다 오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꿀팁,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이 뭔가요? 잇몸병이란 치주세균으로 인해서 잇몸에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상으로 치과뿐만이 아닌 모든 의료 분야를 통틀어서 1위의 빈도를 기록할 정도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병 초기에는 잇몸 살에만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나고 붓고 벌겋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3주 이상 방치하게 되면 잇몸살 밑에 있는 잇몸뼈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잇몸뼈를 녹여버리고 치아를 흔들리게 해서 발치해까지 이를 수 있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칫솔질하다가 피가 나면 잇몸병이겠네요. 칫솔질을 하다가 어느 특정 부위에서 피가 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 칫솔질을 중단해 버리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말은 그 부분을 특히 더 조심해 달라는 잇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귀중한 신호거든요. 그러니 잇몸에 피가 날수록 더 열심히 닦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피가 나는 부분에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 부드럽게 1분 이상 집중적으로 칫솔질 해주세요. 더 조심하세요. 마구잡이식으로 이게 막 세게 닦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오랫동안 1분 이상 오래오래 천천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닦아서 오히려 피를 확 내버리고 나면 안에 갇혀있던 세균들이 죽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잇몸은 스스로 힘으로 다시 원상복구 재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잇몸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치아를 오래오래 보존하는데 좋은 현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돌, 이가탄 먹어주면 좋나요? 인사돌, 이가탄 이런 잇몸 영양제를 먹으면 좋다더라. 어떤 치약을 쓰면 좋다더라. 어떤 소금을 또 사니까 좋다더라. 이 말이 사실이냐? 이런 걸 저에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학술적으로는 완벽히 입증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거를 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주세균의 물리적 제거, 화학적 제거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리적 제거가 무슨 뜻인가요? 치와 잇몸을 청소하는 건 화장실 청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 영양제를 좀 먹어서 나아질 걸 기대한다는 거는 화장실 구석에 찌든 물때에 세균과 곰팡이가 드글드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영양제를 뿌려서 해결을 기대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보다는 물리적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세미로 그 물때를 빡빡 씻어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그 양치질인 셈입니다.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니 그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적 제거는 뭔가요? 자, 이제 수세미로 물때를 싹 깨끗이 빡빡 씻어서 닦아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차례일까요? 예, 이제는 화학적 제거를 할 차례입니다. 싹싹 씻어서 깨끗해진 표면에다가 곰팡이 제거제를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양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비법인 이것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 용어로는 클로르 헥시딘이라고 부르고 보통 대중적으로는 헥사메딘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품입니다. 이 헥사메딘은 주변 약국 어디를 가시든 2,0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 수준으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의약 외품입니다. 우선 물리적 제거인 양치질로 95%의 세균을 싹 청소해내고 나서 이 클로르 헥시딘 추가로 사용해서 그 양치질에도 살아남은 지독한 5%의 녀석들, 그 세균들을 싹 말려버리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치과의사인 제가 일반 치료 환자분들을 볼 때 그때 사용할 때는 주로 원액을 사용하는데요. 집에서 셀프로 사용하실 때는 원액보다는 희석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컵에 눈금이 있습니다. 5, 10, 15, 20 이렇게 되어 있죠. 10ml 눈금에 맞춰서 클로로 헥시딘 액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10ml 따르고요. 여기에 수돗물을 또 10ml 정도 추가하셔서
이렇게 총 20ml를 만드는 겁니다. 피나는 부위를 양치질로 열심히 닦으신 후에 이 희석된 용액을 하루 2번 20초 정도 가글가글해서 뱉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뱉은 후에는 물로 헹궈내셔도 무방합니다. 이 클로로헥시딘이라는 녀석은 물로 헹궈내더라도 아주 일부가 잇몸에 남아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품입니다. 혹시 부작용이 있나요? 좋다 싶어서 2주 이상 연속해서 계속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치아에 착색을 유발할 수 있고요. 구강에 있는 나쁜 세균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좋은 정상 세균 총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나으면요? 일반적인 초기 치은염의 경우 양치질 열심히 하시고 클로로헥시딘 가글 정도면 대부분 셀프 치료에 성공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잇몸에 피가 나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전혀 회복이 없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담하셔야 하고요. 스케일링과 추가적인 전문적 잇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